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 유행인 게 코로나죠. 그래서 죄송하게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죄송하고요. 그래도 마이크는 잘 들어갈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바로 니콘에서 나온 Z5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짠! 일단은 Z50 처음 저가 딱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작으면서도 다부지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Z50은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래서 렌즈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거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가 되게 작고 가볍죠. 일단은 간단한 Z50에 대한 이력을 제가 표로 준비했으니까 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나오고 있죠? 자, 표를 보면은 작고 가벼운 바디에 모두 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윗부분에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보면은 와이파이 내장, 블루투스 내장, 터치 패널, 틸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정정할게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행 가셔가지고 이동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가족들하고 같이 볼 수도 있고 연인하고도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터치 패널, 이게 중요해요.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카메라는 처음 접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치 패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작을 터치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터치가 부분 지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전 영역에서 다 터치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틸트식이라는 건데 Z50은 셀프 동영상과 셀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아쉽다라고 하면 아쉽고 또 반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틸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뒤에 LCD가 있죠. LCD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뷰파인더, 눈으로 보고 사진 찍는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화면이 내려가는데, 아래로 화면이 내려가면은 일단은 셀프 동영상이나 셀프 사진을 찍기에 되게 좋아요. 렌즈가 바로 위에 있고 화면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바로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각대하고 아니면은 뭐 셀프 그립, 그런 봉을 연결했을 때 삼각대가 연결하는 방법이 이쪽 하단 부분에, 이 나사 부분에 삼각대가 연결하는데 아무래도 삼각대가 연결됐을 때는 화면이 조금 걸린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 DX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DX 포맷이라는 거는 니콘 카메라에서 크롭 바디 라인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효 화소수 2088만 화소. 2088만 화소가 작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작은 화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을 보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 감도, ISO 감도가 100서부터 시작을 해서 51,200까지 올라갑니다. 1600까지는 노이즈 없이 촬영이 되는 걸 보였어요. 제가 야간 사진을 좀 밖에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야경 사진을 못 찍어서 정확하게는 못 찍어봤긴 했는데 그래도 상영 감도가 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충분히 밤하늘의 별 사진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고속 연속 촬영이 11fps, 그러니까 1초에 11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니콘에서는 릴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연속 촬영이 11장까지 되다 보니까 스포츠 촬영 아니면은 애완동물 같은
빨리 움직이는 사물 촬영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촬영해 본 결과 니콘 릴리즈는 영상 촬영이 저속과 고속으로 나눠져 있고, 저속으로 했을 때는 프레임 수도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Dmovie FHD 180x120p라고 하는데, FHD까지 충분히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바로 그 옆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4K UHD 30프레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Z50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용도로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동영상 촬영이 FHD는 물론이고 4K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고화질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상을 더 담을 수 있는 거죠. 4K 촬영이 용량이 많이 크고 또 편집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4K 촬영의 이점은 4K로 촬영을 한 다음에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더라도 그 부분이 선명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동영상을 깨끗한 동영상을 찍고 편집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4K가 무조건 필요할 시대가 도달한 거죠. 근데 이 Z50 같은 경우는 4K가 3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4K 촬영이 가능하던 거죠. 그리고 타사비 대비 크롭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무게예요. 무게가 약 450g. 뭐 크다고, 그러니까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솔직히 좀 들었긴 했는데, 크롭 바디에서 이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고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50g이면 엄청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냅 브릿지 지원. 아까 맨 처음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된다고 했었죠. 그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스냅 브릿지라는 어플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이. 그래서 이 스냅 브릿지가 지원이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Z50에 체계되어 있는 렌즈는 1650이라는 렌즈예요. 1650 렌즈가 되게 특별한 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사진 안 찍을 때는 이거를 병통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사진 찍을 때 경통을 돌려서 빼주시면은 그때부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경통을 빼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되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작아서 놀랬어요. 지금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다 오토로 놓고 찍은 거예요. 일단은 오토로 놓고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동영상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잘 보고 오셨나요? 일단은 사진으로 느꼈을 때 느낌이 렌즈 자체도 나쁘지 않다. 결코 번들이라고 불리우는 기본 렌즈 자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느꼈고요. 다만 지금 중간 부분에 사진 나왔을 텐데, 윗부분 이 뷰파인더 있죠. 이제 하이 앵글, 로우 앵글로 불리는데, 로우 앵글 아래에서 위로 찍을 때 뷰파인더가 살짝 걸려서 화면이 안 보일 때가 가끔씩은 있었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이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일단은 너무 마감이 좋다 보니까, 마감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디테일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Z50의 전면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이고요,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상단부, 후면부입니다. 자, 위부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전원 부품이 있고요. 전원 버튼은 니콘 방식 그대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OS 단축 버튼, 노출 제어 버튼, 녹화 버튼이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카메라하고 동영상 전환 버튼이 바로 있습니다. 이게 따로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 전환할 때 그냥 바로 돌려서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 버튼이 있는데, 모드 버튼은 핀 버튼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바로바로 돌아가는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조그 대열이 앞쪽에, 뒤쪽에 하나 있고요. 앞쪽에도 조그 대열이 있습니다. 자, 크롭 바디에 어떻게 보면 보급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바디 자체에 조그 다이얼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수동 모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이거는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조그 다이얼 2개의 중요성을 매우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에 후레쉬가 있는데, 후레쉬는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슈 버튼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나 플래시 동조장치 다 연결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하슈 단추가 있어서 옆에는 마이크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연결해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소리 녹음을 하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옆부분에 보면은 우리 와이파이 로고 보이시나요? 와이파이 로고 있고, 마이크 단자 아랫부분에는 HDMI하고 데이터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어요. 이제 I 버튼이라고 해서 니콘의 빠른 기능 버튼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 버튼, 이제 재생 버튼, 이제 삭제 버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요. 저는 이거 살짝 놀랐는데, 전원을 킨 다음에 우리 사진을 보잖아요. 여기에 버튼이, 이 버튼 눌러가지고 확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이시나요? 이 두 버튼 있죠. 액정 안에 터치 스크린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버튼도 있어서 화면 전환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의 버튼, 확대하고 축소하고 디스플레이 버튼은 액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래쪽에 배터리,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Z50 전용 배터리, 새롭게 만들어진 Z50 배터리가 들어가요. 암페어는 1120 암페어인데 전혀 나쁘지 않은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당연히 뷰파인더 아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전원을 키면은 바로 이 LCD 화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대신 눈을 가져다 대면은 바로 뷰파인더에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세심한 이 니콘의 배려가 뭐냐면은 이 옆에 화면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화면이 뷰파인더에서 나왔다가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다가 아니면은 센서로 자동으로 하게끔 하던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 화면을 보다가 지금처럼 손이 잡고 손만 왔다 갔다 해도 자동으로 되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이게 불편한 때가 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디스플레이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갖다 대도 화면이 안 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 렌즈 옆부분에 지금 보이시죠? 다이얼이 2개가 있어요. F1하고 F2.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축키 버튼이 바로 렌즈 옆부분에 있어서 딱 그립을 잡았을 때 단축키를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진짜 니콘의 세심한 배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니콘 새로 들어온 Z50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리기도 하고 조금 리뷰 아닌 리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는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진짜 밖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 또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